라스베가스에 큰 변혁을 불러일으킬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과연 그가 누구일지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구죠? 폭행, 강도, 납치,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잔인한 킬러로 이름을 날린 벤자민 시겔입니다. 벤자민 시겔. 아마 한 번 정도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벤자민 시겔 이분의 그 일대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도 있거든요. 아마 제목 얘기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벅시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아마 보시지는 않아도 들어본 적은 있는 맞아요. 제목일 거예요. 맞아요. 상당히 명작인데, 근데 왜 벽시라고 하냐면 이제 벌레만도 못한 놈, 벌레 같은 놈, 그 벌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놈 이런 얘기 이제 하도 나오니까 그게 별명처럼 벅시라고 불렀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본명은 벤자민 시겔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벅시 시겔로 더 많이 알고. 아 근데 사실 별명이 벌레 같은 놈이면은 말 다 했죠 뭐. 그러니까 뭐 워낙 뭐 잔인무도한 뭐 살인 청부업자였으니까. 교수님, 벤자민 시겔은 어떻게 라스베가스에 주목하게 된 건가요? 왜냐하면 마피아들은 이제 금주법 시대에 이제 밀주를 팔고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해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더 이상 밀주를 팔 수 없게 되자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도박. 카지노 산업이었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데는 항상 그렇죠, 몰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 관심을 그래서 벅시 시겔은 미국 서부를 접수하기 위해 모든 것이 허락된 도시, 환상의 도시인 라스베가스를 보고 이제까지 없었던 초호화 카지노 리조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벌레가 들러붙었네요. 어떻게 보면. 벅시 시겔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피아 조직에 자금을 가져다 쓰렸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100만 달러면 될 것 같던 공사비는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최종적으로 650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호텔 하나 짓는데요. 이상한데? 마피아의 어마어마한 검은 자본이 투자된 벅시 시겔의 호텔은 드디어 1946년 12월 26일 플라밍고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플라밍고. 그럼 당시 호텔의 모습이 어땠을지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는데 저거만 딱 멋지게 그냥. 아 일단 부지 자체가 저기 아예 그냥 리조트인데요? 그러니까. 와. 네, 상공에서 본 플라밍고 호텔의 부지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와 독점이네 거의. 그동안 라스베가스에 있던 호텔은 단층 건물 정도가 전부였는데 또 이게 숙박을 위한 공간이 전부였죠. 그런데 벅시 시글은 잠을 자던 호텔의 모습을 대형화하며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삥 둘러서 건물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호화로워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감옥이에요. 그러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나오네. 네. 저기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네. 안에 다람쥐 수영장 있고. 쳇바퀴처럼 계속 돌아야 돼요. 머리가 좋은 거죠. 그럼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수영장. 이제 내부 사진이구나. 이거. 완전 휴양지다, 휴양지. 호텔 주변에 야자수도 심고 이런 리조트가 1940년대에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죠. 아니 마피아가 건설업을 엄청 잘하는데요. 엄청나네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런데 벅시 시겔이 호텔을 지을 때 가장 공을 들인 곳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디였을까요? 카지노. 예, 그렇지. 그거 저 본전 찾으려면 꽤 지금 오래 걸리겠는데. 그러네요. 예, 바로 대형 카지노 시설이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벅시 시겔이 사람들을 카지노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초로 시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라스베이거스 호텔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습. 정답. 혜성 씨. 이게 그때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카지노를 그냥 뭐 예를 들면 로비 같은 데 대놓고 넣어놨어요. 아. 혜성 씨 정답입니다. 이전 라스베가스 호텔에는 이 소규모의 카지노 시설이 호텔 뒤쪽에 대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숨겨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벅시 시겔은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몇 걸음만 가면은 카지노 시설이 바로 들어선 거예요.
로비에 들어선 사람들은 누구나 카지노 한 번쯤은 거쳐갈 수 있도록 전략을 짠 것입니다. 대단하다. 약간 그러니까 가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PC방에서 누가 라면 먹으면 먹고 싶은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 아니 가다가 뭐 그래 들릴 것 같아요. 그렇지.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씩 그냥 하는 거야. 할 수밖에 목적은 없게. 목표는 뷔페 식당인데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우. 맞아. 이전처럼 어둡고 좁은 공간이 아닌 넓고 개방된 모습이죠. 완전히 지금 양성. 라스베가스 호텔을 보면 대부분 이런 구조입니다. 맞아요. 그 시초가 바로 플라밍고 호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발점이 됐구나. 멋있다. 벅시 시겔이 카지노에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했을 거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카지노 들어가 없는 게 좀 있죠. 없는 거. 예. 창문, 시계, 아, 시계. 거울이에요. 창문을 없앰으로써 사실 시간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낮밤을 모르잖아요. 시계도 시간을 모르는 거죠. 시계는 현대에도 카지노 사업장이나 사람들을 도박에 몰입하게 하려는 연구가 정말 계속되는데 이런 전략을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시도했던 게 바로 벅시 시겔이었던 겁니다. 야 교수님 그러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카지노 호텔을 뭐 이렇게 완벽하게 다 해놨으니까 뭐 이건 뭐 실패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안타깝게도 어? 처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예? 실패했다고요? 예. 저렇게 많은데. 아니 이렇게 잘 꾸며놓고 잘 준비했는데 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아니야? 벅시 시겔은 이제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호텔을 오픈식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대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전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하, 오픈 전날이요? 오픈 전날. 어. 그래서 비행기도 결항되고 어허. 장거리를 운전해 오려는 이 사람들도 일정을 포기하면서 예약 취소가 빗발칩니다. 그러다 보니 오픈식은 아주 썰렁하게 됐고 그 여파로 이후에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지는데 대체 어떤 일인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죽었네. 벌레가 죽었어. 저 실제 사진이에요? 아이고. 저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입니다. 오우.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죠? 아유 저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저렇게. 끔찍해. 오우야. 자, 플라밍고 호텔을 오픈한 지 6개월쯤 된 어느 날 벅시 시겔이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그런데 벅시 시겔이 사망하고 20여 분이 지난 이후에 플라밍고 호텔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누굴까요? 다른 마피아들입니다. 아하. 이들은 벅시 시겔의 죽음으로 호텔을 장악하고 경영권을 받게 됩니다. 누가 왜 죽였는지 여전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썰은 벅시 시겔이 공사 자금 중 일부를 횡령했고 마피아 조직 내에서 그를 단죄를 했다는 거죠. 비록 벅시 시겔 당시엔 플라밍고 호텔이 성공하지 못했죠. 하지만 플라밍고 호텔은 최초의 현대적 카지노 호텔의 효시로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명한 스트립 거리의 초석으로 자림하게 됩니다. 때문에 벅시 시겔은 라스베가스 발전의 역사에서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피아들은 1950년대 라스베가스에 개장한 데저트 인 호텔, 샌즈 호텔, 듀운즈 호텔 등에 더해서 더 많은 대형 카지노 호텔들을 오픈합니다. 당시 마피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걷어가는 돈이 하루에만 얼마 정도 됐을까요?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예요? 하루에. 와 이렇게 자본이 몰려든 라스베가스는 카지노 산업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돈을 벌어들였는지 그 비밀을 살짝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지노는 그 설계 단계부터 심리학자와 수학자까지 동원된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온갖
수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와. 때문에 손님들은 카지노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교묘히 계산된 트릭에 빠져들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도를 하나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사기극인데 그러면 이거. 예, 이것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의 내부 지도입니다. 분수쇼 유명한 데 아니에요? 분수쇼. 네,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카지노 구역이 보이죠? 네. 자, 이게 지금 카지노 구역입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저기 지나가란 얘기죠. 맞습니다. 이 정문인데 만약에 내가 쇼핑하다 보면은 하려면은 필연코 어떤 구역을 지나갑니까? 카지노를. 카지노 구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저기 명품백 사러 들어갔다가 카지노에서 돈 다 잃고 백 못 사고 나오는 명품 가기 전에 다 잃죠. 다 잃고. 근데 또 웃긴 건 카지노에서 돈을 따도 가서는 또 사는 거야 결국엔. 안 살 것도 사고 다시 돌아오다가 또 나오다가 다 잃고 또할 나와죠. 돈을 네. 잃고. 아. 동선을 아주 기묘하게 짰네요. 예. 모든 것은 카지노로 통한다. 이게 라스베가스 카지노 호텔의 기본적인 설계입니다. 게다가 가는 길에 대부분은 슬롯 머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게 미로처럼 만들어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호텔이 이런 설계를 하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눈 가는 곳마다 다 머신들이 있는 느낌. 그 막 무슨 따르르 소리랑 막 뭐 각종 멜로디야 막 이런 소리가 막 사람을 현혹시키잖아. 홀리는 거죠. 어. 네. 진짜 중독되겠다. 이세돌 씨, 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죠? 일단 카지노에 들어서면 뭐 술이나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고요. 근데 그걸 공짜로 좋아하면 사실 안 됩니다. 여기서 트릭이 있거든요. 카지노장은 냉방을 더 세게 틀어서 술을 마시도록 유도하고요.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실내 온도를 높이고 치기가 몸 안에 빨리 퍼지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뭐 손님을 홀리는 전략이 더 있을까요? 물론 있죠. 물론 있죠.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수익을 올리는데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는 큰 손들이 있을 거예요. VIP들. 그 큰 손들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아. 라스베가스에서는 1회 베팅액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고객들을 하이롤러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잡기 위한 물밑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하이롤러는 라스베가스 카지노 손님의 단 5% 정도인데 카지노 전체 수입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얼마나 큰 정말 큰 손들입니다. 손이 그래서 하이롤러가 라스베가스까지 편안히 올 수 있도록 무료 항공권, 또 호텔 리무진이 제공되는 건 기본입니다. 심지어 하이롤러 한 명을 전담하는 전문 집사까지 붙여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집사가 다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만약 내가 규현 씨 공연이 있는데 표가 없어. 그러면 집사가 무조건 구해줍니다. 이게 왕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죠. 하이롤러들의 삶이란 저런 거군요. 특히 이 MGM 호텔에선 하이롤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마어마한 혜택을 내놓게 되는데 바로 전세기를 운영하는 거죠. 단 항공기에 한 33명의 승객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라스베가스까지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호텔마다 하이롤러를 위한 고급 스위트룸, 이곳에서 무료로 숙박하면서 게임을 즐기게 합니다. 잠깐만 설마 저 수영장은 개인 수영장은 아니겠지? 그건 아니죠. 하이롤러들의 수영장입니다. 하이롤러들의 수영장, 개인은 아니고 VIP만 쓰는. 라스베가스 호텔 중 모던함을 자랑하는 코스모폴리턴이라는 호텔의 하이롤러 룸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그사세다, 그사세. 너무 넓네요, 근데.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중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손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 돈을 따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래 하면 안 돼 그냥. 자, 이런 얘기가 왜 떠도는지 한 일본인 사연을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일본인이 A라는 카지노에서 200만 달러를 땁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약 26억 원이죠. 다음 날 B 호텔에 가서 B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를 땁니다. 오. 하나 약 13억 정도 되죠. 네. 카지노 입장에서 어떠겠어요? 화나죠. 눈을 뜨고 코 베인 기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출입 금지? 기계를 조작해요. 바로 그 일본인이 게임하는 모습을 모두 비디오로 찍어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주립대로 보냅니다. 그 학교 안에, 대학 안에 국제 게임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연구소입니다. 와. 도박으로는, 갬블링으로는. 사실 이곳이 카지노에 대한 모든 연구가 이루어지는 싱크탱크입니다. 연구소 측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이 사람의 게임 운영 방식, 성격, 습관 등을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화면 속에 한 가지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독 한 직원이 이 음료 주문을 받잖아요. 그럴 때 표정이 일그러지며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하. 왜 그럴까요? 음료에 문제 뭐 나갑니다. 유독 한 직원이? 국제게임연구소에서는 일본인 남성이 이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자, 일단 직원이 음료를 받을 때 그것을 상상을 해보세요. 정답? 오만석 씨. 네. 그 웨이터분의 향수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왜? 오만석 씨 안타깝지만 오답입니다. 오답이에요? 정답. 네. 혜성 씨. 왔어요. 뭐야? 왔어요. 서양인 분들의 이 암내가 좀 많이 난다고 왜 지하철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겨드랑이 냄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오. 혜성 씨 맞을 정답입니다. 것 같아. 아하. 이거야 이거. 향수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이제 카지노에서 저분 일본인 남성분은 다들 이렇게 하고 있겠네요. 다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어서 오세요. 연구진들이 분석한 결과 직원의 겨드랑이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근데 알았습니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암내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건 서양인들이 그렇죠. 먹는 음식, 동양인들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여기서 나온 냄새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카지노 측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다들 민소매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연구소의 결과 반팔. 보고는 비슷한 냄새가 나는 방향제를 특수 제작해서 와, 그 남자가 게임하는 방에 뿌려라. 아니 근데 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남자는 집중력을 잃게 되고 그동안 땄던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됩니다. 너무한다. 야, 그 좀 치사할 정도로. 아니, 야. 오만석 얼마나 씨. 지독했길래. 아니 근데 카지노에서 오만석 씨 이 정도까지 하는데 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윈 호텔에 묵었었는데 네. 그 윈 호텔을 만드신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카지노 와서 돈을 따고 싶으면 카지노를 차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카지노를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돈을 딸 확률은 거의 없다고.